자, 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했죠. 근데 논란거리만을 먼저 보도해버리고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는 보도를 안 해요. 난 그게 되게 답답하더라고. 그 본말을 전도시켜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야기 안 하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그 회자되는 것은 네.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예산안 등 관련해서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에 와서 시정연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뭐 입법부가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략 뭐 그 이야기를 하려면 문 대통령 연설 시간만큼보다 더 해야 될 테니까 대략 요약한다면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선도국가의 도약의 갈림길에 있다. 그러니까 적극 재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위기, 내년 예산안은 경제에 확실한 반등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겠다 이런 거거든요. 난 이 보고 적극 재정을 강조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이거 보고 홍남기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적극 재정. 물론 기재부가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 그거를 심사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안은 더 늘어날 거예요. 네. 적극 재정이라고 네. 하는 말은 훨씬 늘린다는 뜻에 가까울 네. 테니까.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데 홍남기 총리는 이 반대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시민과 홍남기의 차이죠. 이제 대통령은 그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재정이라는 건 더 많이 더 쉽게 더 넓게 이렇게 재정을 사용하라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홍남기는 이제 우리한테 일을 더 꼼꼼하게 하라는 뜻이구나. 조금 더 이제 문지기 역할을 잘 하라는 뜻이구나. 이게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지금 올해가 한 555조 정도 예산안 네. 제출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올해보다 한 40조 조금 더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문 대통령은 지금 500조가 넘는 상황, 올해와 내년에 한 40조 더 늘어나니까 이게 적극 재정을 좀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재부가 훨씬 적극 재정을 진짜로 했다면요. 600조 이상을 써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올해 500조가 넘었을 때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한국 경제 규모로 보면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한국의 경제, 그러니까 전체 예산안 규모는 한 700조 정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 500조 겨우 넘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야기했는데 공수처 출범을 늦추지 말아달라 이런 정도의 그 출범을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온 것 같고요. 다음에 뭐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해서는 뭐 대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런 정도의 요지가 크게 나눠보면 있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의 보도의 행태가 그러니까 연예인들 가십거리 그 보도할 때 기본적으로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분야에 그런 포맷을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정치나 대통령 시정연설에까지도 그러니까 끝에 몇 마디 넣긴 넣죠. 이런저런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사실은 그 반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제일 먼저 나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기사가 연예인 가십거리 쓰듯이 그런 식으로 사건 중심으로 누가 뭐 이렇게 화를 냈다, 누가 소리를 질렀다, 누가 박수를 쳤다 안 쳤다 이런 것만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적극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사실 지금의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 기준으로 8.5%가 확장이 됐다. 적극 재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양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질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양적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해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을 포함했을 때는 0.2%밖에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이번 추경의 문제는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종전선언은 충분히 유엔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평화 체결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리고 얘기하기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왜 대선이 지금 6일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아마 550조 정도 될 것 같죠. 국회에서 아무리 뭐 대폭 삭감하겠다 해도 사실 거의 못 깎잖아요. 그렇죠. 한 1조 정도 깎겠죠. 550조 정도 내년 예산은 확정된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논란거리가 더 뉴스의 중심이 되나요?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게 나라냐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박근혜 때 우리가 했단 말이잖아요. 이게 나라냐고. 근데 오늘 논란의 중심은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이렇게 오면은 각 당 대표들하고 이렇게 환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주호영이 들어가다가 검색을 한 거야. 센터 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얘네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예. 경호처의 발표에 의하면 검색을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건 당대표 하나인데요. 근데 주호영은 원내대표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내가 주호영이라면요. 당연히 허허 웃으면서 받아줘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 네. 그리고 자기 당한테 와가지고 나 이렇게 까였어. 제1야당 무시해. 그래가지고 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몸수색이라는 게 이렇게 피의자 조사하듯이 이게 그 머리 뒤로 꽉 끼고 벽에 붙여놓고 몸수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잖아 이거. 예, 그러니까 그 보안 검색하고 하는 걸 한 번에 한 건데 그게 그렇게 그 불쾌하면은 공항 출국은 어떻게 하니 그동안 해외 여행은 어떻게 했냐고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설사 그게 기분이 나빴다 치더라도 민주당 국회의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꼼꼼하게 일 잘하는구만. 그렇지. 그리고 웃으면서 받아줘야 돼. 원칙대로 예. 했는데 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왜 나를 몰라봐? 기분 나쁜데? 하고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환담하는 자리에 안 가. 그리고는 지들끼리 선동하고 대통령 들어오니까 피켓 들고 이게 나라냐고. 아니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뭐라도 하나 꼬투리를 잡고 그렇지. 싶은데 이거에서 하나 걸린 거야. 근데 이 원내대표라는 거 제1야당이라는 거 자체가 원내대표란 말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원래는 교섭단체 대표거든요. 그냥 교섭단체 대표를 우리가 원내대표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냥 뭐 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야유 보내고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국회라고 하는 게 얘네들은 지금 뭐 뭔가를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싶겠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면은 좀 받아주면서 마음에 싫더라도 박수 좀 쳐주면서 서로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박수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 아니라 그냥 누가 초청 인사가 와서 하는 자기 반대편의 인사가 와서 초청 연설을 한다고 치더라도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반박 토론을 해야죠. 그게 국회의원이고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그 대의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 좀 품격 이런 실력을 보여주는 건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양아치들도 아니고 소리 지르고 빽빽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어요. 네. 상대방 정파를 인정 안 하는 거고 난 달리 보면은 얘네들 DNA는 그냥 대선 불복이 늘 깔려 있는 거예요. 나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 집권 막 4년 차 이렇게 돼가고 그러니까 더 심하게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늘상 방송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기본 넘어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대략적으로 보면 꽤 많은 퍼센테이지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역대급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연차로 보면은 4년 차지만 50%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대통령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막 이렇게 이게 나라냐 하면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왜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따가 다시 그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경제라든지 일단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 잘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이게 나라냐 그러면은 속으로 와 이게 나라냐라고 궁금해서 박수 치는 사람은 지들 지지한 사람 빼고는 좀 모질이 들고 그런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집보다는 이제는 좀 국회라고 하는 것이 품위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총선 때 100석 가깝게 쪼그라들었던 그 교훈은 다 사라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보니까 답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이 한 말이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 뒤에 국민이 있으니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저쪽이 나쁜 길이라 끝내 우리가 승리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정치 승리 예, 쩐다. 이걸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이제 나중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가진 문제의식이라는 게 정말로 정부가 잘못됐다고 바라보고 이게 그냥 쇼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 진짜 다음 선거에서도 이 사람들은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매국하는 사람도 애국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특히나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재판에서 패소를 하잖아요. 검사가. 그럼 뭐라고 얘기냐면 1심 재판부 보면서 저 판사가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조금 더 털어서 증거를 준비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짜로 그게 유죄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망쳐놓은 나라를 정권 교체를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이만큼 온 거예요. 뭐 되게 단순한 겁니다. 메르스하고 지금 코로나19랑 네. 비교를 해보세요. 이런 게 나라죠.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게 나라냐 소리 들었던 놈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사하듯이 하면 먹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구호가 선동이 먹히려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 밑에 정도 떨어져가지고 대개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막 욕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 선동으로 먹히는데 다수 국민들은 문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이 뒤에 있다고? 어처구니가 없네. 이러니까 국민의 짐소리를 듣는 거지. 10%가 뒤에 있죠. 예.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좀비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전에 표현했잖아요. 세종대왕이 지금 대통령이어도 대통령 욕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지. 어쨌건 국회에서 보여준 볼썽사나운 모습 보면서 아 고맙다 이 새끼들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로. 정상적인 모습 보여줘야만 공감이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 저쪽 사람들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말에 맞는 말 얘기하면은 옛날에 했던 미움이 좀 사라지면서 이 사람도 맞는 말 하네 할 때가 가끔씩 있잖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그로 끌어왔던 몇 년을 뒤로 하고라도 정상적인 목소리가 몇 개월 정도 나오면 극한의 미움은 사라진다고. 근데 저러고 있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게 나라냐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계속 자기 길을 가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역시 사람 아닌 것들은 어쩔 수가 방법이 없구나 이런 거죠. 땡큐 국짐. 음. 자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